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LSTM이라고 이제 Long Short Term Memory로 1997년에 아래 저자들과 또 추가적인 저자들로 인해서 나온 논문입니다. 일단 LSTM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이제 NLP에서 자주 쓰는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RNN 순환신경망부터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순환신경망은 이제 순서가 있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데 적합한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시점, 저희는 이제 타임 스텝으로 해서 T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T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전 시점에 어떤 이제 작용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데이터에서 이제 추후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그런 특성이 있는 순환신경망으로서 이제 자연어 쪽,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이제 음성 데이터,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어, 시계열 데이터, 음성 데이터를 이제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 연속형 데이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전 시점의 데이터와 독립적이지 않고 또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자연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지난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컴퓨터가 나중에 추후에 학습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때 금요일이 지나면은 주말 또는 토요일이라는 단어를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독립적이지 않고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데이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도 특정 기존의 이제 이전 데이터의 이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의 주가든 아니면 추후에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시점에 따라 데이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음성 데이터 또한 또 앞뒤의 음소 간 관계를 따라서 그 변화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NN의 그 인공 이제 RNN의 이제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각 시점마다 은닉 상태를 계산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 은닉 상태라는 것은 어 이전 부분에 있었던 받았던 정보를 현재 입력과 결합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구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작 원리 같은 경우는 입력과 이전의 시점의 은닉 상태를 이용을 해서 현재 은닉 상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닉 상태 현재 입력 음닉 상태에서는 현재 입력값과 또 가중치 그리고 편향을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 함수, 즉 여기서는 이제 탄젠트나 또는 뭐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닉 상태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어 일단 말씀은 이렇지만은 수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HTN이 현재 시점의 은닉 상태에서 우리가 어 W 이전 시점 HT-1의 이전 은닉 상태에서 우리 WH의 가중치를 곱해 주고 또 WX에 대한 가중치와 또 XT 지금 현재 입력 값들을 또 곱해서 그 바이어스 편향과 함께해서 시그모이드로 계산을 해서 이제 현재 시점의 은닉 상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RNN을 표시를 할 때 쓰는 이제 구조적인 이제 그림인데요. 도식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입력 벡터 XT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 벡터 YT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 메모리 셀, 이 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순환을 하면서 이제 계산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기본 이제 구조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메모리 셀에서 이 순환한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RNN의 이제 모델 이름도 이제 순환신경망처럼 아래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왼쪽 부분이 이제 재기적 표현이라 해 가지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풋 X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메모리 셀 안에서 히든 레이어 인제 메모리 셀 안에서 이제 순환을 하면서 이제 아웃풋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림 도식화에서는 이 안에 H 히든 레이어 안에서 순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펼친 표현 언폴드를 해 가지고 좀 펼쳐서 안에가 어떻게 순환하게 되는지 보게 되면은 이전 시점에 XT-3이 들어가서 HT-1 부분을 이제 안에서 히든 레이어 쪽에서 돌아가서 이제 아웃풋 T-1의 아웃풋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또 현재 시점에 XT로 들어가서 HT에 의해서 또 히든 레이어 쪽에서 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 OT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은 추후에 XT+1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똑같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뭐 여기는 히든 스테이트 계산 부분인데, 이쪽은 인제 이전 시점에서 인제 다음 시점까지 이제 계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서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전 시점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전 시점에서 현재 시점을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RNN은 이런 그 특징 때문에 문제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RNN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울기 소실 베니싱 그레디언트와 또 기울기 폭발인 이제 exploding gradient, 또 롱텀 디펜던시를 해 가지고 이제 가장 RNN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 장기 의존성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RNN은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타임 스태프에 따라서 과거 정보부터 이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점점 길면 길수록 이제 기억을 못하는 이제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긴 문장이나 아니면 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걸 학습을 할 때는 이 RNN이 이제 한계점으로 작용돼서 이제 긴 문장에선 적합한 이제 태스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단어로 해서 이제 토크나이즈 해서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런 간단한 번역 같은 경우는 잘 작동할진 모르지만, 우리 같이 이제 뭐 GPT나 아니면은 다른 NLP 이런 그 뭐 레그라든지 그런 긴 문장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델에서는 RLN은 좀 사용을 하기에는 좀 이제 부적합한 이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RNN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LSTM인 이제 롱 숏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RLN 같은 경우는 이제 위와 같은 이제 그림을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T-1 시점과 그 T에 대한 시점, 그리고 T+1에 대한 시점이 이제 간단한 이제 어 이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LSTM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더 복잡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간이 되는 RLN을 근간을 한 LSTM도 이전 시점 T-1과 지금 현재 시점의 T, 그리고 미래 시점의 T+1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만은, 이 안에 있는 현재 시점의 T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저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 기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TM 같은 경우는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셀 스테이트 부분과 또 게이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수평으로 흐르는 주요 경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시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정보를 장기간 유지하고 또 제거할 수 있는 컨베이 벨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거의 변형되지 않은 채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된 게 이제 LSTM의 셀 스테이트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인데요. 이 게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금 이쪽 노란색 부분들을 이제 게이트로 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이제 0 또는 1 사이의 시그모이드를 값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도 0에 가까우면은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고, 1에 가까우면은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중요도를 이제 시그모이드로 계산을 해서 이제 정보를 줄지 말지에 대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들은 이제 입력 게이트, 그리고 망각 게이트, 이제 출력 게이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입력 게이트는 이제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제 결정해 주는 부분이고, 망각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얼마나 버릴지, 출력 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음 시점인 이제 T+1에 이제 정보를 보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이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인풋을 받게 되면은 XT에 대한 인풋을 받게 되면은 LSTM에서는 과연 어떻게 단계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씩 제가 뜯어서 이제 동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T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전 시점에 HT-1과 현재 시점에 XT가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인 폴게이트 게이트 레이어에서 아 기억을 이제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통해서 0 또는 1 계산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지금 기억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에 가까우면 해당 정보를 읽게 되고 1에 가까우면 해당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풋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새로운 정보를 셀 스테이트에 얼마나 추가할지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 인풋 게이트 IT에서는 시그모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업데이트할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CT 인제 캔디데이트 밸류 이 CT 같은 경우는 탄젠트 레이어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할 후보 값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인풋 게이트로 우리의 지금 받게 된 HTML에서 받은 것과 XT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셀 스테이트로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컨베이 벨트로 지나가는 이제 정보들을 입력받아서 넘기는 이제 곳인데요. 이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폴겟 게이트에서 받은 이 FT와 또 아까 방금 이 새로운 정보를 받은 부분인 이 인풋 게이트의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시점인 H 다음 시점인 T+1에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셀 스테이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FT에서 정보를 얼만큼 받고 얼만큼 잃어버리고 또 인풋에서 새로운 정보를 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어 기존 이전 시점에 있었던 HT-1 에서 T-1 시점에서 받았던 정보들을 조합을 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웃풋 게이트 레이어 쪽인데요. 이제 최종에서는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 이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어 아웃풋 게이트 쪽과 이제 필터드 아웃풋이라 해 가지고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어 처음에 이제 OT 부분에서 인제 우리가 넘겨왔던 이 정보로 해서 시그모델을 해서 출력할 정보를 결정을 주게 됩니다. 또 셀 스테이트에서 이제 탄젠트 레이어를 통과해서 -1 또는 1 값으로 변환하여서 아웃풋 게이트와 이제 곱해서 이제 최종 출력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일련의 이런 4 단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전달을 해 주고 중요하지 않는 정보는 이제 빼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단어들의 흐름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더 RNN보다 더 잘 기억하고 네 더 잘 앞으로 미래 시점에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이 LSTM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랜스포머가 나온 시점에서는 LSTM도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LSTM 같은 경우도 RNN과 똑같이 어 RNN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논문이지만은 LSTM도 긴 시퀀스에 이제 긴 문장이 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억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더 장단기 장 장단 장 더 긴 시퀀스를 이해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이제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를 같이 해서 이제 다음 발표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이제 코드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절은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시점별로 각 t-1 시점과 t 시점과 또 t+1의 시점에서 받는 모든 어 그 셀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틀인 LSTM 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풋을 받는 부분과 또 안에서 받는 이제 히든 사이즈 부분, 또 그리고 바이어스 부분, 또 학습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드롭아웃 부분과 또 X2H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XT에서 받은 이 파란색 부분이 HT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for hidden size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이제 for get 이제 게이트 부분과 또 input 게이트 2 개, 그리고 output 게이트 1개 해 가지고 총 4 개의 이제 hidden size를 받아서 이제 HT에 대해 XT에서 HT로 가는 X2H의 통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H2와 HT 같은 경우는 기존의 HT-1 부분과 HT에 대한 부분으로서 똑같은 차원인, 어차피 같은 기존 시점에서 LSTM 똑같은 셀이니까 똑같이 4 개의 이제 히든 사이즈를 만들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리셋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히든으로 HX 시점과 또 CX 시점을 미리 이제 따로 뽑아 놓고 이제 게이츠 부분에서 이제 X2H 부분과 이제 기존 시점인 H2H, 이 새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H2H 이 부분을 일단은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합해지고요. 그래서 합해진 다음에 이 합해진 부분들을 이제 forget 게이트, in 게이트, 그리고 위로 가는 셀 게이트,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로 나갈 수 있게끔 이제 미리 통로들을 다 지정을 해 줍니다. 이제 처음에 forget 게이트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forget 게이트에서 시그모이드를 해서 0 또는 1로 받게 되고, 또 in 게이트에서 첫 번째 부분도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0 또는 1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셀 게이트로 가야 되는 이 부분 위쪽 부분에서는 셀 게이트에서 이제 탄젠트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받아서 이제 셀 게이트로 가게 됩니다. 또 아웃풋 게이트 같은 경우도 또 인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제 셀 게이트로 이제 넘어지는 직전까지 있고, 저희가 이제 CY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으로 나가야 될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는 CY, 이쪽 CY 부분은 여기서 받는 폴겟 게이트와 여기서 받는 인풋인 시 시 어 여기서 인풋으로 받는 인제 인 게이트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탄젠트 부분에서 이 셀 게이트로 붙여야 되니까 이 셀 게이트 부분, 그리고 기존 시점이었던 기존 이전 시점이었던 CX 부분을 여기서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야 될 CY가 탄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폴겟 게이트 부분, 기존에 들어오는 부분인 CX,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인 게이트를 셀 게이트와 이제 곱해서 이쪽으로 붙여주는 부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CY가 나오는 이 되겠습니다. HY 같은 경우는 아웃 게이트 부분에서 이쪽 아웃 게이트 이쪽 부분에서 시그모이드한 아웃 게이트에서 이제 탄젠트 또 액티비티 펑션을 받아서 CY가 또 이제 곱해져서 이쪽 다음 T+1에서 H T-1을 받게 돼서 인제 최종 다음 시점인 HT 부분에서 이제 새로 HT-1과 또 CX-1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서 다음 시점인 HT에서 새로 이제 똑같이 다음 시점에도 또 4 개의 게이트에서 또 이거를 잊어먹을 정보에 대한, 우리가 지금 받은 정보에 대해서 잊어먹을지 아니면은 정보를 다시 가져갈지, 정보를 새로 입력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인제 학습을 인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실험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리고 로스 펑션 같은 거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고, 이제 학습은 30의 포크,
배치 사이즈는 32로 쾨글 GPU P100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sarcasm이라 가지고 sarcastic과 non-sarcastic이 있는, 즉 sarcastic 뜻이 이제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아니면 안 비꼬는 이런 문장이 두 가지인 이제 0 또는 1, 0 또는 네, 두 가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클래스가 있는 이제 sarcasm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6,000 개의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케브러 사이즈라 해 가지고 이제 어휘를 이제 맥시멈 어휘를 이제 좀 통제를 해서 과적합을 이제 막아주는 장치를 해 하도록 해요. 그래서 천 맥시멈을 1,000 개의 고유 토큰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인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위 단어 1,000 개를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상위 1,000개 외의 단어는 이제 UNK라고 해 가지고 따로 이제 쓰지 않는 단어로 이제 이제 UNK라고 해 가지고 따로 희귀 단어라고 이제 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학습을 할 때 인제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귀 단어로 인한 과적합을 좀 막아줄 수 있는데요. 이 희귀 단어라고 좀 구분을 짓는 방법이 이제 미니멈 월드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적 적어도 2개 이상의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희귀 단어가 아니니까 이제 상위로 어 이제 따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로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 단어들 중에서도 우리는 1,000 개만 쓰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맥시멈 센텐스 렌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우리가 이제 단어를 이제 입력받았을 때 최대한 이제 받아들이는 단어를 맥시멈으로 지난 게 이제 120 토큰으로 이제 받는 걸로 이제 지정을 먼저 해 줬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이랑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8대 2로 이제 했고요. R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 값들인데, 먼저 밸리데이션 로스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13 에포크에서 한 0.0119가 나왔고, 이제 밸리데이션에서 어큐러시가 제일 좋다고 했던 거는 이제 24 에포크쯤에서 한 83, 0.8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따로 정리를 따로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트렌 로스 같은 경우는 30 에포크 때 트렌 로스 같은 경우는 0.0077이 나왔고, 트렌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88.95%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또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0.0142, 그래서 어큐러시는 82.55%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내려갔다가 이제 이쪽 위에서 한 20 에포크점에서 좀 상승하고 좀 약간 과적합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마도 토크나이즈를 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전처리를 해야지 좀 더 '성능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로스 값이 쪼끔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저 그냥 코드적으로 그냥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좀 약간 멍청한 질문 같긴 한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리셋 파라미터라는 함수 왜 있는 건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저도 누구한테 들었던 부분인데, 이 파라미터 부분이 저는 이거를 학습 안정성으로 좀 보고 있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기억이 지금 기억이 안 나가 가지고, 혹시 상원님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저 이거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셋 파라 아, 아 파라미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 저희 리셋하잖아요. 그 모델 그 코드에서. 코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LSTM 쪽에서 이거 아니다. 저희 이거 리셋 파라미터 이쪽 부분. 파라미터 리셋하는 걸. 아, 이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웨이트 파라미터랑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거는 좀 알고 계실까요? 어, 네, 그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 걸로만 맞아요. 그 알고 있어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이 자비의 메서드랑 또 어떤 메서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모바일 디스트리뷰션이랑 그리고 KAIM 아니 카밍이라 해야 되나? 카이밍이라 해야 되나? 카이밍허 그 메서드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냥 랜덤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했었을 때 어떨 때는 학습이 잘 되고 어떨 때는 학습이 좀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충분하게 학습 에포크를 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초기 에포크에서 너무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이런 게 발생을 하나 찾아봤더니만 이 초기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에서 이 난수 값을 지정하는 것도 약간의 법칙을 주면은 이 편차가 없이 그 동일하게 이제 초기 에포크가 뭐 어느 때나 돌려서 비슷하게 양상이 나오는구나 이런 게 그 어느 수학자들이 이제 개발한 게 있거든요. 아마 그 제프리 힌튼이었나? 그 딥러닝 처음에 개발했던 수학자들이 그 초기 파라미터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한 거 있는데 저거는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거를 적용을 하는 얘는 이제 모델 경량화 쪽에서 좀 많이 적용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은 저렇게 임의의 난수를 어떤 특정한 법칙을 줘가지고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연산 코스트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를 이제 어떨 때는 유니폼하게 어떤 때는 이제 뭐 케이밍허나 아니면 자비의 메서드를 적용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고 넘어가도 되기는 해요. 저거를 이제 빡세게 적용하는 쪽은 오히려 인베디드 쪽에 가까운 분야여가지고 어 그냥 이니셜라이즈 한 가지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교양처럼 공부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크게 지금은 의미가 좀 없긴 해. 워낙 요즘은 그 모델 사이즈 자체가 커져버려가지고 초기 이니셜라이즈에 뭐 저렇게 뭐 어떨 때는 케이밍 어떨 때는 뭐 자비에 이런 거 빡세게 적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줄긴 했거든요. 요즘 다 LLM의 시대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나요? 그러면 두유님 발표로 넘길까요? 네. 저는 근데 아직 그 PPT랑 다 준비가 어, 안 돼 있어서 맞다. 그러면은 상우님 그러면 저희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